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10,000뷰를 찍었거든요. 10,000뷰가 됐습니다. 와, 10,000뷰가 됐습니다. 네. 구독자도 계속 안 오르다가 100명을 넘고 나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확실히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은 100명이 되면 소비자에게 쏴주는 송출률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유튜브 이제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에서 저희 거를 더 많이 송출시켜주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네네. 그 정도 아니면 저희 이제 그러니까 1000명 찍으면 1000명 찍었을 때 올라가는 그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네. 10,000뷰가 달린 영상에 연봉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죠? 전문직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너네 돈도 많이 벌면서 무슨 사업 뭐 전문직 하지 말고 사업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생명을 중시하는 직업에서 돈이 우선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지, 직업이죠. 물론 전문직도 직업입니다. 돈 버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생명보다 앞서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강남에 사무장병원 판치고요, 성형외과 의사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바지 사장으로 하는 것도 많죠. 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의 사업적으로 어떤 거를 구상할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돈을 벌 거면 생명을 다루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돈을 좀 이윤을 많이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뭐 그 이야기가 막 들리는데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확 떠올랐어요. 저희는 졸업할 때 모든 의과대학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거든요. 누구나 네.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네네네네. 그거가 갑자기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 졸업생 대표로 서셨으면 진짜 하셨겠네요. 히포크라테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졸업을 할 때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대표로 졸업을 했고요. 제가 대표로 단상에 올랐는데, 근데 대표로 받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차의과학대학교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 한번 딱 따라하고 그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과학대학교 전체 졸업식을 할 때 저희가 또 한 번 더 참여하는데, 저는 이제 전체 졸업식 때 대표자로 올라간 것이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전문대학원끼리 있을 때 보통 수석인 친구가 나가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수석이 아니고요. 제가 그 히포크라테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네. 저는 그 내용을 아직 몰라요. 혹시 뭐 그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네. 금전적인 거에 대한 내용도 얘기도 있나요? 일단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현대판에 가져왔을 때 조금 맞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제가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써왔거든요. 일단은 한 뭐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봐요, 여기서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둘째로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저희가 이제 뭐 착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악행 금지의 원칙, 이런 의료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런 거는 뭐 대표적인 2가지를 이야기한 거고, 뭐 옆에 지금 영준이 형이 열심히 편집해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막 스타워즈 올라가는 것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나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 떠올릴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 그쵸. 그거 말고 좀 올드한 내용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올드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안 써왔네요. 제가 일단 뭐 생각나는 걸로는 뭐 이런 거죠. 뭐 굉장히 과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스승에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도예가들은 후예들한테 막 되게 엄격하게 가르치면서 맞아요. 기술을 전수해 주잖아요. 저 의사들도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 수술적인 테크닉 부분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공인된 방법이 맞지만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이제 술기도 다르고 수술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수하는 과정은 도제식으로 전수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스승이 만약에 나에게 알려줬으면
스승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금전적으로 이걸 다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책임지는. 네, 뭐 스승님한테 받았으니 스승님에게 드린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이 현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계속 개정이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가 보는 게 정말 과거의 원문 그대로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네, 아무래도 그래서 고대 그리스.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 자체를 가져온 건 맞죠. 역시 업데이트를 해야. 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그런 거죠. 뭐 히포크라테스 선산의 직업으로서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없어요. 의사가 생명을 살리고 뭐 그런 직업은 맞죠. 그리고 뭐 사람이 태어날 때도 출생 신고도 의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 사망 선고도 할 수 있는 직종이 몇 개 없죠. 네. 의사, 안의사, 그지 않나요? 의사, 한의사도. 그 장의사 분들도 하시나요? 장의사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 선고 자체를 내릴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야기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혹시 뭐 한의사분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따로 하시나요? 저희요? 저희 학교는 안 했어요. 저희 학교 안 했는데 그걸 하는 학교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아니고 이제 다른 누굴 것 같아요? 저는 그죠, 허준. 아니면 저는 이제 이건 한국이 아니네요. 저 갑자기 화타가 떠올랐는데 제가 삼국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중위대는 화타 선서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하네. 중위대는 그러니까. 화타 선서를 하나요? 저희는 한의대라서 허준 선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웃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아니요,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찾아오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대강이 거의 비슷해요. 나의 지식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 환자를 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부분이 허준 그 선서에는 금전적인 걸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그렇게 하면 좀 위협하지 않나요? 환자를 데리고 꼭 필요한 것만 줘야지 뭐. 그렇죠. 과잉 진료, 과잉 과잉 처방. 다. 그렇군요. 경희단위대는 그럼 혹시 다른 건 없나요? 네네, 저희는 따로 선서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는 의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점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대의정성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한의사들이라면 모두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글귀인데, 뭐 환자가 오랑캐든 적군이든 아니면 가난하든 귀하든 부귀를 뭐라 그러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준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건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한의사분들은 어떤 선언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수의사 쪽이에요. 요즘에 동물이 너무 핫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수의사분들은 어떤 선언을 할지, 왜냐하면 너무 안 와닿거든요. 사실 동물이라는 건 너무 넓잖아요. 저희가 뭐 동물을 저도 키우는 사람이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잖아요. 뭐 비건이 아닌 이상은 다 그런데 동물 안에는 가축도 들어가고 사실 반려동물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속에서 수의사는 어떤 선서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도 한의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이 모두가 이제 알고 공통적으로 하는 선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는 이제 본과 진급을 할 때 예과를 마치고 본과 진급식에서 동물권에 대한 수호를 하고 이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다짐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수의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수의사로서 이제 직업적인 활동을 할 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그 과목 자체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 번씩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체화된 양심적인 수의사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기는 하죠. 네. 그렇군요. 간호사 쪽에서는 졸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위인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인가요? 간호사 선생님, 나이팅게일이 세계 2차 대전인가요? 1차 대전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세계 몇 차 대전.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명에 대한 윤리 교육은 항상 포함돼 있어요. 저희가 웃기게 이야기하려고 뭐 부귀영화 뭐 이런 소리도 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전문 직종 중에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먼저 생각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이해해 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클립에서는 좀 더 재밌는 내용, 과연 전문직은 누구랑 결혼하나요? 네,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클립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